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정보 걸러내기라는 부제도 오래간만에 읽어봅니다. 우리나라 지역의 지도를 북극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했을 때 일본 열도는 초승달 모양이고 대한민국의 경주 부분이 금성이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가 남한이 고정형 항공모함이다 또는 그 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좀 너무 좀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을 일본 초승달이 지켜주고 있는 거고, 또한 그 대만까지 포함해 가지고 필리핀까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두만강 지역 외에는 없는데 절묘하게도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 신문들이 우려하는 국가정보국을 개설하려는 현재 일본은 군부가 여론을 장악했던 전쟁전을 떠올린다는 제목으로 쿠리어 재팬에서 5월 2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이 되는 중앙집권형의 정보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미디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한다. 내각정보조사실 C로가 국가정보국으로 격상되려는 것이다. 왜 정보기관의 개혁이 필요한가?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일본의 정보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는 데 있다. 미 언론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경찰청, 방위성,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이 각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각 기관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C로에 없었다. 그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묻혀 신속한 분석이나 정책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한 정보 공작,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확산 등이 안전 보장상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다카이치 수상은 국회 심의에서 외세에 의한 역량 공작이나 가짜 정보의 확산은 국가 안전보장을 뒤흔드는 위협이라고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개혁은 미국으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국가정보국 설립은 일본이 직면한 우려와 위협의 크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기관은 순식간에 일어나 본격 가동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을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어? 정보기관의 강화와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하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해온 과제다. 영국에서는 2013년 정보기관의 정책 지출 운영을 감독하는 의회 정보안전보장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와 비밀공작 감독을 담당하는 정보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도 의회나 독립기관에 의한 감시 제도를 정비해 왔다. 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의한 정보공유체제 5아이즈에서는 각국의 감독기관이 참가하는 5아이즈 정보감독심사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덧붙여 일본의 움직임에는 중국 국영미디어도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6년 4월 25일 중국 신화가 게재한 논평은 국가정보국을 전쟁 전 군국주의적 감시 논리의 부활이라고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을 조작해 해외에서의 군사적 모험주의, 방위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적극적
군사 행동 확대를 지지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논평에서 인용된 중국의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은 1930년대 군부가 여론을 장악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제가 좀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한미일 간에 미국은 CIA가 대표적이라면 한국은 NIS 국가정보원이 있죠. 일본이 이번에 정국을 만든다면 뭐라고 이름을 질지 모르지만 일본 NIS라고 일단 가칭을 정해 봐가지고 한미일 국가정보원끼리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NIS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지금 의문이 들어갑니다. 해결료 확보, 미와 실무 협의 없이 발표. 트럼프 설득의 관건, 양지호, 권순원 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5월 27일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원잠 장보고 N사업 발표. 국방부는 26일 장보고 N으로 명명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추진해 2030년대 중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일본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장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 구체화된 내용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원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LEU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간의 대면 실무 협의는 지난 6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20일에야 원전 도입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미국 대표단이 수준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가 일방적 발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원잠을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의 원장 건조를 승인했다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가 하나죠. 그러니까 뭐 너희들 나라가 관리하는 데서 만드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정리해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방부도 원전 국내 건조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영국과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통해 원잠 도입을 승인받은 호주에 대해 호주는 남태평양에서 대중견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사전에 밝은 한미관계 소식통은 대중견제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원잠 도입을 위한 협조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 기반 시프랑급 원잠을 운영하는 프랑스와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말도 나오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을 각오해야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다녀간 이후의 일로 한미 관계가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삐걱거리는 상징이 되는 것인가 하는 또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 겨냥한 단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콕 집은 이유. 이홍군 문화일보 5월 27일 삼성과도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 중.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국 사령관이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단검, 데그저라고 읽어야 되나요? 데이저라고 읽어야 되나요? 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미국 육군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론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 주간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다.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로 너머로 나아가려고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복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서는 비수라는 입장을 시종 개진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도 육군 행사에서도 밤의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우리 군이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과의 드론 분야 협력, 삼성과의 통신 분야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제가 요 밤 사진은 나사에서 찍은 건데 이걸 이렇게 돌려본 거를 맨 앞 그 대문에다가 구글 지도 쪽에다가 이 일본을 초승달, 한국의 그 경주 쪽을 금성, 원래 금성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더라도 자관 중국이 이 태평양을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이 방패 내지는 이 칼을 우리가 세우고 있어 가지고 한반도부터가 막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트 동력 공격 드론을 사용. 제이크 앱스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5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제트 추진 공격 드론인 계란포 전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월요일에 요격 드론의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제트 동력 드론은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드론보다 더 빠르고 격추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악명 높은 이란 샤헤드를 기반으로 한 프로펠러 구동 드론인 계란2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지만 계란3, 계란4, 계란5로 알려진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더 빠른 변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계란4는 중국산 터보젯 엔진을 구동되며 시속 500km, 약 310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고도 5000m, 약 1640피트에서 순항할 수 있다고 지휘관은 밝혔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무슨 기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드론은 450km, 280km 거리에 걸쳐 매우 폭발적인 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페데로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제트 추진 드론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비용 요격 미사일 비축을 집중하고 있으며 키이우는 이미 시험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리들은 종종 양측이 전술 및 무기 혁신을 통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분쟁을 고양이와 쥐의 군비 경쟁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의 자금은 미국이 투자한 자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회사의 대표가 미국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의 전쟁은 미사일과 드론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1. 대외 순자산 562조엔 3위 추락. 작년 연말 기준 독일에 이어 중국에도 밀린다. TV 아사히 뉴스입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외에 가진 금융자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가진 일본의 자산을 뺀 대외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61조 7,504억 엔이었습니다. 2024년 말 독일에 밀린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 밀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쿄 해상 에셋 매니지먼트 나카가와 키쿠시, 일본이 1위였을 때는 일본 경제가 너무 약하고 디플레이션적이었고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결코 내용이 좋다고 할 수 없었다. 대외 자산은 주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7년 연속 늘었고 대외 부채도 일본 주가 상승 등으로 7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를 늘린다거나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이 일본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 되면 계산상 대외 순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일본 경제가 정말 좋아져서 대외 순자산이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되나 싶다. 2026년 5월 27일 방송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를 했네요. 미 나사 달기지 세부 계획 발표 2032년 이후에 항구 체류를 목표로 하는 이것도 후지 뭐 그런 계통입니다. 프라임 온라인 5월 27일 나사는 미국 항공우주국은 26일 월면에서의 항구적인 체제를 위한 월면기지 계획의 상세를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달 표면 기지의 건설을 위해 연내에 달의 남극을 향해 3회의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사에서는 기기를 달 표면에 운반해 실증 실험을 실시하거나 장례적으로 달 표면을 주행하는 탐사차의 운영을 위한 기반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는 3단계가 있고 1단계에는 금년부터 2029년 사이에 달 표면에의 안정적인 액세스의 확립과 실증 실험의 실시를 진행시키는 것, 2단계는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 월면 기지의 기초적인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3단계인 2032년 이후에는 항구적인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면기지 계획은 일본도 참가하는 유인 월면 탐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병행해 진행됩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발도 못 들여놓는 건가요? SK하이닉스 미 빅테크 수십조 원 투자 지원 제안에도 마이웨이 슈퍼을 지휘시킨다. 황민규 조선비즈 5월 27일 알파벳, MS, 메타, 용인펩 투자 자금 지원 제안 현금 남아도는 SK하이닉스 제한 수용할 필요 없어. 장기 공급 계약 레버리지로 활용.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펩 건설 자금과 극자외선 노광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동시에 이 같은 제안을 장기 공급 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투자금이 넘치는 가운데 현재 누리고 있는 슈퍼 공급자 슈퍼을 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빅테크 기업의 자금을 받아 팹을 구축할 경우 독점적 공급 의무를 수반하는 계약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SK하이닉스는 팹 지분 투자나 장비 공동 소유 같은 구조적 종속은 거부하되 빅테크의 절박함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더 높은 선납금, 프리페이먼트 5년 이상의 초장기 계약, 가격 하한 보장 조항 등으로 해석한다. 빅테크가 가져오는 자금을 공장 지분이 아닌 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환전하겠다는 전략이다. 갈등 해결의 서막, 템플릿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 당분간 그냥 올립니다. K 신보수 선언도 당분간 템플릿 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가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법돌이 애들이 너무나 난장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부터 그 뭐 여러 군데 우리나라 그 상위 엘리트층이 공돌이 상돌이 출신들이 좀 점유하는 나라가 돼야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법더리를 저 밑으로 하류층으로 내린다는 게 아니고 좀 법은 좀 보좌 역할로 하는 거로 끝나야지. 마피아에서도 그 변호사 이런 애들은 그 참모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대가리가 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돌이 아새끼들은 개나 소나 전부 다 대가리들이 되려고 그러는데 분수를 알라오. 응?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